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조직적인 사법 방해 행위로 국민 공분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는데 김호중 씨는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대리자 소환 매니저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방준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검찰은 위험운전 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호중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씨의 과실이 중하고 조직적인 사법 방해 행위로 국민 공분을 일으킨 점을 참작해야 한다는 게 검찰 측의 설명입니다. 검찰은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대리자 수한 매니저에겐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처벌을 달게 받을 각오를 하고 있다면서도 김 씨가 소주를 새벽 넘게 마시고 인사불성 상태로 운전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직접 준비해온 종이를 꺼내들고 최후 진술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 노력하겠다며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뒤 매니저에게 대리자 술을 시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뒤늦게 음주 사실을 시인했는데 검찰은 김 씨가 사고 직후 도주하고 술을 더 마신 만큼 역추산으론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 보고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결심 공판이 열린 법정엔 김 씨의 팬들이 몰려 긴 줄이 이어졌고 김 씨는 목발을 짚고 법정에 나왔습니다. 앞서 보석을 신청한 김 씨 측은 오래전부터 알아온 발목 통증이 악화했다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신문 내용을 토대로 보석 허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1월 13일에 나올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광주에서 뺑소니 사고를 내고 도주한 일당들에 대한 추가 범죄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동남아에 기반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들 가운데 일부가 범죄 조직과 관련된 자금 인출 등의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천재상 기자입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마세라티 음주운전자 30대 김모 씨와 그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 3명의 추가 범죄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태국과 캄보디아를 수시로 드나든 정황을 확인하고 동남아시아 범죄 조직 등에서 활동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가 범죄 조직과 관련된 자금 인출 등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또 사고를 낸 마세라티 차량의 소유 회사에 대해서도 범죄 연루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사고 당시 김 씨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모 법인 명의의 마세라티 차량을 몰았는데 경찰은 유령 법인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광주에 있는 친구로부터 차량을 빌려 쓴 것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적이 법인명이 등록된 상태입니다.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실소유자와 유통 경로 등에 대해서 추가 수사할 계획입니다. 김 씨는 지난 24일 새벽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도로에서 마세라티를 몰다가 앞서 달리던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나 오토바이에 탄 20대 여성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사고 직후 조력자의 차량을 타고 대전으로 향한 뒤 이튿날 태국으로 도피하려 인천공항으로 이동했으나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을 가능성에 스스로 항공권을 취소했습니다. 김 씨는 도피 과정에서 조력자의 도움으로 대포폰을 구해 사용하며 경찰 추적을 따돌리려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는 검거된 뒤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사과의 뜻을 담은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이와 대조적으로 경찰에 제출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등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천대상입니다.
경기 시흥에서 알레르기 반응으로 호흡 곤란을 호소하던 50대 남성이 급히 파출소를 찾았지만 바로 쓰러졌습니다. 이 모습을 본 경찰관들이 응급 상황임을 판단하고 바로 응급 처치에 나섰는데요. 응급실로 가는 동안에도 기도 확보를 위해 계속해서 응급 처치를 한 경찰관들. 이분들 아니었으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서승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 시흥시의 능곡파출소. 야간 근무가 시작될 무렵인 오후 7시쯤 파출소로 하얀색 승용차가 들어옵니다. 차량에서 내린 50대 남성 A씨는 비틀거리며 파출소로 걸어가다가 힘이 빠진 듯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이내 다시 정신을 차린 듯 파출소 문 앞까지 걸어들어가 다시 쓰러집니다.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이와 119에 전화를 걸었지만 출동까지 20분이 걸린다는 말에 인근 파출소로 달려 들어간 겁니다.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하러 들어오신 것 같은데 갑자기 쓰러지셨고 저희가 이제 깜짝 놀라서 이제 당황해서 저희도 다가가 보니까 이제 약을 먹었는데 호흡곤란 엄청 호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본 이경감과 장경주 경사는 응급 상황임을 판단하고 곧바로 A씨를 안고 하임 리입법을 실시합니다. 일단 기도를 확보하긴 했지만 여전히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상황. A씨를 순찰차에 태워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기로 했습니다. 후송하는 도중에도 차를 정차시킨 뒤 재차 하임 리입법을 실시했고 무사히 응급실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112 차량에 태워가지고 병원까지 또 호송을 했고 호송하는 과정에서도 적절 응급 조치를 해가지고 구토를 하면서 기도가 좀 확보돼가지고 병원 측은 10분만 늦었더라도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었다며 당시 상황을 A씨에게 설명했습니다. 그 병명이 아나필락시스 쇼크라고 10분만 늦었으면 죽었을 거라고 이게 빨리 와서 천만다행이라고 긴급하게 하려면 찾게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처치도 해주시고 뭐 애를 많이 써주셔서 A씨는 도움을 준 경찰관들에게 거듭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헤즈볼라 등 이란의 지원을 받는 일명 저항의 축 연대에 연쇄 폭격을 가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안을 처음으로 공격했습니다. 헤즈볼라의 근거지인 레바논을 겨냥해 이스라엘이 공세를 점점 확대하고 있는 건데요. 이스라엘이 지상전을 대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중동 지역의 전운이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강재은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아파트 벽면은 부서졌고 구급대원들이 사다리를 타고 구조에 나섭니다. 이날 공격으로 헤즈볼라와 연계된 이슬람 무장단체 조직원 1명과 강경파 팔레스타인 정당의 지도부 3명이 숨졌습니다. 부상자도 16명 발생했습니다. 베이루트 중심가를 겨냥해 이스라엘이 공격을 가한 것은 작년 10월 7일 가자 전쟁 발발 이후 처음입니다. 헤즈볼라의 근거지인 레바논을 겨냥해 이스라엘이 공세를 점점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에는 헤즈볼라의 수장인 하산 나스랄라를 포함해 헤즈볼라의 지휘관 20명을 공습으로 살해했고 이틀 뒤에는 헤즈볼라가 미사일을 민간인 주택에 숨겨뒀다며 레바논 전역의 의심 지역에 폭격을 가했습니다. 헤즈볼라뿐 아니라 이란의 지원을 받는 다른 저항의 축으로도 공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에 광범위한 폭격을 가한 날 이스라엘은 예멘 반군 후티의 근거지에 발전소와 항구 등을 공습해 4명이 사망했습니다. אנחנו רואים היום את התקיפה במרחק של 2,000 קילומטר בחודדה ובסביבתה וההישגים כמו שהם משתקפים לנו הם מאוד מרשימים והמשמעות היא ברורה מי שמנסה לתקוף אותנו או לפגוע באזרחי ישראל ישלם מחיר כבד מאוד.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면전을 피해야만 한다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워싱턴 포스트는 이스라엘이 지상전을 대비해 레바논 국경으로 병력과 탱크를 이동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 당국자는 지상군 투입은 여러 선택지 중 하나뿐이라며 레바논 침공 가능성을 일축했지만 미국은 이스라엘이 제한적인 지상전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강재은입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전면전 위기가 커지면서 미국이 중동에 배치된 미군 전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이 헤즈볼라를 돕기 위해 직접 나설 경우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고 보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정호윤 특파원입니다. 미 국방부는 중동 지역 우발 사태에 대비해 미군의 대비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펜 라이더 대변인은 중동 지역의 미국인과 군대를 보호하고 이스라엘을 방어하는 데 계속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동에 이미 상당한 규모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고 상황에 따라 단기간에 병력을 배치할 능력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에이브러햄 링컨 항모 강습단을 미 중부사령부에 계속 머물도록 지시하는 한편 항공 전력도 며칠 안에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중동의 현 상황이 전면전으로 확대하는 것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That an all-out war should be avoided. Diplomacy continues to be the best way forward. 백악관은 작전 보안상의 이유로 규모와 성격에 대해선 말을 아끼면서도 중동 지역에 이미 추가 병력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헤즈볼라를 돕기 위해 이란이 직접 나설 경우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고 보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The rhetoric certainly suggests they're going to try to do something. I mean, just coming out of Tehran, but we don't really know. We're watching this very, very closely. 이스라엘은 이번 공습 과정에서 미국의 언질조차 하지 않으며 사실상 통제 불능 상태임을 보여줬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조만간 네타냐후 총리와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TV 정호윤입니다.